안녕하십니까, 자자캠핑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 어닝 텐트입니다. 어닝 텐트를 제가 또 이번에 자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미니 카라반에 맞는 어닝 텐트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제 시중에 파는 어닝으로 붙이고 거기에 이제 어닝 룸을 설치를 해도 되지만은 제가 만든 게 미니 카라반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딱 이제 맞지가 않고, 또 기성품들은 카라반이랑 어닝룸이랑 그 이제 밀접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공간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뒤에 설치를 해놨고요. 사이즈는 뭐 4인 가족이 쓸 정도의 크기고, 특징으로는 이제 제 카라반 사이즈에 딱 맞게 이제 제가 맞춤으로 설계를 했고, 이제 어닝만 따로 이렇게 펼치는 형식은 아니고 텐트 형식이다 보니까 어닝 룸이라기보다는 어닝 텐트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하면은 다 걷어 올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폴대로 해가지고 확장형으로 세울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만드는 제작 과정 한번 쭉 보여드리고요. 다 만들고 나서 설명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어닝 텐트 제작에 사용된 준비물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닝 레일이죠. 어닝 레일.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어닝을 이렇게 쭉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알루미늄 레일이고요. 샤크 RV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4m에 25,000원이고요. 이 내경 사이즈가 7.5mm 짜리입니다. 그거를 4m를 구매했고요. 그래서 곡에 맞는 7.5mm 짜리 어닝 심지를 우리 1m에 1,600원이라서 그걸 5m 구입했습니다. 요 가방 스토리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프 그 천정의 원단이에요. 블랙 코팅 된 걸로 구매를 했고, 원단 공장이라는 데에서 ANS 720 베이지 색깔로 5마 구매를 해서 요건 29,500원 나왔습니다. 뭐 타프 원단은 이제 코팅이 더 진한 것도 있고 아예 이제 암막 코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적당히 블랙 코팅이 된 타프 원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에는 이렇게 블랙 코팅이 된 걸 했고, 측면에 이제 벽면용도 블랙 코팅 된 걸로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그 내부가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반 그런 립스탑 원단 중에 이제 텐트용 원단으로 사서 색깔은 좀 밝은 걸로 백 아이보리로 해가지고 11마를 구매했습니다. 요건 11마 하니까 좀 남더라고요. 요거는 38,500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심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일렛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텐트를 이렇게 그 팩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할 때 쓰는 요런 아일렛들, 요 아일렛 14mm 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아일렛 R은 얼마 안 하는데 제가 도구가 없어서 요 아일렛 박는 도구를 요렇게 이제 망치로 때려서 박는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꾹 누르는 그런 초록색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아일렛 기계를 같이 사는 바람에 여기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4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아일렛을 이제 요 타프 웨빙 스트랩에다가 고정을 해가지고 박을 겁니다. 그래서 요 웨빙 스트랩, 요 줄 끈이죠. 그거를 50m 한 롤을 사서 뭐 조금 쓰고 많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18,000원이고 저는 베이지 색깔 샀고요. 그리고 지퍼 가격이 꽤 나오더라고요. 지퍼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샀는데, 요건 처음에는 그 모기장을 같이 하려고 해서 20m를 많이 샀는데, 이것도 한 10m만 사용한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지퍼만 3만원이고요. 그 손잡이는 또 따로 사야 됩니다. 요거에 맞는 손잡이는 안팎에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그거 한 1,8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낼 거라서 우레탄 창 비닐을 샀습니다. 요것도 제가 지금 비닐우 청년에 샀고요. 3m를 샀는데 처음에는 좀 창문을 크게 내려고 많이 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창문을 전창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쪽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구입한 거는 3m를 구입했고 22,500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고정하는 것들은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롤 단위로 판매를 해가지고 한 돌에 3,000원씩, 지금 보니까 2,500원이네요. 저는 3,000원 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6,000원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요 가변형 폴대, 길이 조절이 되는 이런 폴대입니다. 요거 하나에 9,900원이라서 3개 사가지고 한 3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쭉 산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뭐 막 2, 3만 원짜리인데 다 합쳐보니까 꽤 많이 나왔네요. 25만 8천 원 나왔는데 실제로 좀 많이 남은 것들이 있어서 비용은 뭐 여기 아일렛 도구 같은 것들도 사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처음이라서 이렇게 좀 많이 들었고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은 어닝 레일을 설치를 했고, 요 어닝 위쪽에 루프 쪽은 여름에 이제 햇살이 많이 내려오면 매우 덥겠죠. 그래서 여기는 블랙 코팅이 된 천을 사용할 거고요. 요 옆에 사이드는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할 겁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그 블랙 천으로, 그러니까 블랙 코팅이 된 걸로 하면은 이 안에가 매우 어두울 수가 있어요. 물론 여름엔 시원하겠지만 여름에는 보통 천장만 하고 여기는 다 걷어놓거나 메쉬망으로 해서 이제 방충망만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블랙 코팅이 된 걸로 하고 사이드는 좀 얇은 천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놓은 게 블랙 코팅이 된 베이지 천이에요. 이걸 천장에다 할 거예요. 블랙 코팅이 된 천을 보면은 바깥쪽은 이렇게 베이지고요. 안쪽은 이렇게 블랙입니다. 그래서 블랙 코팅이 돼서 이제 자외선 차단을 좀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천이 지금 폭 사이즈가 1.5m예요. 그래서 1.5m 정도 되면 이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 붙여 가지고 한 1.9m 정도를 이쪽으로 빼줄 겁니다. 그래서 어닝 심지, 요게 이제 심지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거, 이 심지를 끼워서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심지랑 아까 천정 루프 천이랑 박음질을 해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2m로 자르기 위해서 재단을 표시할 겁니다. 심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맞대기로 하고서 한 번 더 꺾어서 안으로 접어 넣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천이랑 요거랑 뒤집어서 맞대기로 해서 한번 박아 주겠습니다.
루프형 원단과 옆면, 그러니까 벽면이죠. 그쪽에 밝은 원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캠퍼를 만들 때는 목공 재단 작업이 주로 오래 걸렸었는데, 요 텐트 작업은 계속된 그 미싱질의 연속입니다. 미싱질을 컷 편집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양이 좀 많습니다. 요 아일렛 심에 요 아일렛 구멍을 뚫는 거는 요거를 달궈서 이렇게 녹이면 금방 뚫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구멍 뚫는 방법이 이제 펀치도 있고, 근데 펀치는 요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거는 나일론 재질,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녹이면 잘 녹겠다 싶어서 요렇게 지금 불로 달궜습니다. 요 구멍을 뚫을 거니까 요렇게 잡는 부분을 살짝 만들어주고 달궈서 딱 누르면 금방 뚫리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불을 달구고요. 뚫을 거를 놓고 많이 안 달궈도 됩니다. 이렇게 뚫렸죠. 요거 좀 남은 거는 바로 떼어내면 되니까요. 요렇게 요거를 불로 달궈서 뚫으면 됩니다. 네, 뚫은 구멍에 아일렛을 박을 겁니다. 요거는 14mm짜리 아일렛이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요 아일렛 지금 박는 거, 요 기계도 2만원대면은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쓸 거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뚫은 구멍에 밑에 심을 끼워주고, 위쪽 심도 끼워서 여기에 놓고요.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아일렛이 완성이 됩니다. 웨빙에 아일렛을 고정을 했고, 현재 박으려고 하는 저 웨빙은 폴대, 그러니까 옆 기둥이죠. 그거를 고정시켜 주어서 이제 천정 끝쪽에 이제 받고 있는 웨빙이라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삼각형으로 텐트 천을 좀 만들어 가지고 힘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덧댄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싱이 가정용 미싱이다 보니까 저렇게 두 겹씩 덧대고 또 웨빙까지 같이 들어가면 미싱이 조금 무리가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을 칠할 때는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지 바늘이 안 부러집니다. 현재까지 된 상황은 이제 위에 루프 쪽이랑 바깥쪽 벽면을 이렇게 설치를 우선 가고정을 해서 재단을 하려고요. 이렇게 지금 해봤습니다. 밑에 스커트랑 이런 거는 안 돼 있는 상태고 길이만 지금 봤는데 길이는 딱 맞고요. 요 정도 꺾어지게 했습니다. 이 정도 꺾어지게 내려오게 라인을 보여주고, 반대쪽은 요 정도 기울기로 해서 이쪽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치수를 재서 자르려고 합니다. 확인 후에 나머지 벽면을 재단 및 재봉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 재단과 재봉은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인 지퍼 달기와 스커트 달기를 진행할 겁니다. 각진 부분은 삼각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퍼를 한쪽을 달았는데요. 여기 예전에 제가 방수 지퍼로 시켜놓은 지퍼였는데 이 방수 지퍼에 지금 손잡이가 양쪽 손잡이가 아니라 한쪽이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는 손잡이가 있는데 바깥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하려면은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이게 방수 지퍼다 보니까 올렸다 내렸다가 조금 뻑뻑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고무로 한 겹이 되어 있고요. 여기 좀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올렸다 내렸다가 뻑뻑해서 이걸로 계속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새로운 지퍼를 주문을 다시 했습니다. 이 지퍼는 방수 지퍼는 아니고요. 하얀색에서 보시면 방수 지퍼는 아니고 그냥 일반 천막 지퍼고요. 손잡이가 지금 왔는데 이 손잡이는 이렇게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는 그거라서 안팎에서 이제 다 편하게 열 수 있는 그 지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쪽은 이미 달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작업들은 양쪽 손잡이가 있는 저 지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크를 박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접혔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자크를 달 거고, 이 자크는 바깥쪽으로 이쪽에 오는 것보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 자크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숨겨지게 달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꺾이는 바깥쪽 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면이. 그래서 요 끝 라인에 지금 맞춰서 재봉질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면 쏙 들어가서 요만큼만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안쪽에는 요 검정색이 보이고 바깥에는 이렇게 검정 라인만, 자크 라인만 보이는 요렇게 달 겁니다. 요 끝라인 시접은 요 자크에 가리기 때문에 한 번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박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쏙 접으면 끝라인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안쪽에서 보이는 면이 안 보이고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게 자크 다는 노루발이고요. 기존에 요 노루발을 떼시고 요 자크 노루발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 이제 끝단이잖아요. 끝단이 뒤집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죠. 안에서는 이렇게만 보이는 거고요. 밖에서는 이렇게 뒤집으니까 요 자크의 지퍼에 이제 오돌오돌한 부분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박아주면 됩니다. 지금 바깥쪽은 흰색 천이고 안쪽은 검정색이라서 밑실은 흰색, 윗실은 검정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이 자크가 마감이 됐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조그만 천을 잘라서 끝부분은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잖아요. 요 끝에는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각자 따로따로 마감을 해서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자크가 닫히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안 내려오겠죠. 따로따로
자크 마감을 해주시고요. 올렸을 때는 저 위에서 아까 걸리게 위에 쪽 이렇게 마감을 꽉 잡아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자크 완성입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커트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커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스커트 부분은 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천을 길게 자르고 안쪽에 말아박기를 한번 해주고요. 사이드에도 이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말아박기를 해주고, 이쪽은 이제 지퍼가 더 안 내려오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우레탄 창을 달기 위해서 텐트 벽면에 일부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창을 박을 때 좀 어려웠던 점은, 우레탄이 특성상 플라스틱에 이렇게 자꾸 달라붙으려고 해서 미싱에 달라붙고, 텐트천은 미끄러우니까 쭉쭉 가고, 그래서 두 개가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좀 삐뚤빼뚤하게 박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레탄 창을 붙였고요. 요거를 이제 창문을 가릴 수 있는 텐트 천이 붙은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퍼 라인을 한쪽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퍼 라인을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천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건데, 이쪽 위쪽이죠. 위쪽은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벨크로를 몇 개 띄엄띄엄 붙여서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그 천이 고정이 되게 할 거고, 아래쪽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일부러 조금 길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하얀 천으로 이제 달겠죠. 내려온 천이 여기에 꽂을 수 있게 포켓 형식으로 하려고 자크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임시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출입문을 양쪽, 저 반대쪽에도 이제 개폐할 수 있게 했고, 지금 이렇게 우레탄 창이 달렸고요. 테이블을, 지금 좀 큰 테이블을 놓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이렇게 묶어서 멜 수 있게 했습니다. 가운데는 지금 기둥을 안 받쳐도 되는데, 안 받치면은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키가 살짝 닿을락 말락 해서
이렇게 받쳐서 좀 높여 놓으면은 키가 안 닿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높아져 있죠, 가운데가. 이런 형태고요. 사이드에는 폴대를 2개만 세워도 되는데 가운데까지 각을 좀 잡으려면은 폴대를 3개를 세워서 이렇게 좀 각을 더 예쁘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안 된 부분은 이쪽 카라반 밑에 쪽으로 바람이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쪽 스커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스커트 작업을 해가지고 요거와 지금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벨크로를 이쪽에 봉이 있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려서 쭉 이렇게 덮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름으로 막아서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바깥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밴드로 주름을 잡아서 팽팽하게 텐션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텐트와 사이드 폴대 고정은 벨크로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하고 설치까지 과정을 마쳤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여기에 이제 그 메쉬망, 우리 방충망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방충망이 한여름에만 좀 쓰고 평소에는 쓰지 않는 거라서 이게 또 방충망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재봉질하기가.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를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뭐 공갈에는 그냥 열어 놓을 거니까, 그리고 혹시 여름에 방충망이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방충망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요게 지금 높이가 딱 한 1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면 키에 살짝 닿는 느낌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폴대를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빗물이 빠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패치를 지금 달아준 겁니다. 요거 이제 두 겹으로 이렇게 들 수 있게 단단하게 하려고 요 패치를 달아놨고요. 각 스커트는 스커트 자체에 아일렛을 박지 않고 별도로 끈을 달아서 여기에다가 아일렛을 끼워가지고 고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스커트가 얇아가지고 여기 아일렛이 고정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고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했고, 요거를 이제 개방형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 아일렛 구멍으로 해가지고 폴대로 개방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크기를 지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해드리면은, 바닥의 폭이 190cm가 나오고요. 길이는 2m 35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의자를 두 개 놓으면 이쪽에 통로가 생기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4인이 쓰기에는 딱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어닝 텐트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이랑 소개를 다 마쳤고요. 혹시 어닝 텐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시간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완성작이 기대만큼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든 내 카라반의 내 어닝 텐트,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만든 어닝 텐트나 어닝 룸의 장점은 내 카라반에 꼭 맞는 사이즈다, 그리고 우리 용도에 딱 맞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편에서는 지금 만든 카라반이랑 어닝 텐트랑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좀 예쁘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내부 뭐 이런 거 지금 미니 카라반 만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그걸 한번 사용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